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장자 소요유 편을 해설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유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장자 사상의 전반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대적인 경지에서 논일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장자는 파란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 원래 색이 저런 것일까? 아니면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색깔이 파랗게 보이는 것일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는 대붕이라는 상상 속의 새를 만든 후 그 새를 타고 구말리 밖으로 날아갑니다. 대붕은 오늘날의 우주선인 셈입니다. 대붕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본 장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대붕을 타고 날아가 구말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역시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하늘색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원래 색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매우 과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장자는 33편의 우화로 구성되어 있는 동양고전인데요. 그 중에서도 소요유편이 핵심입니다. 소요유는 소풍 가서 논다는 뜻입니다. 소풍 가듯이 인생을 가볍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구말리 창공에서 자유롭게 훨훨 나는 대붕처럼 일상의 굴레나 편견, 아집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장자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하늘이 왜 파랗게 보일까? 라는 장자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구절이 장자 전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면 나머지 우화들에 담긴 상징적 의미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장자 사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문을 직접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요유편 대붕우화에 나오는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지창창 기정색이야. 하늘색이 푸른 것은 원래 색깔이 푸르기 때문일까? 기원이 무소지극이야.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기시하야 역약시칙이. 대붕을 타고 구말리 창공으로 날아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똑같이 푸르게 보일 것이다. 지상에서 보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듯이 구말리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역시 파랗게 보입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야에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는 것은 현대과학에서는 쉽게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서 눈으로 직접 지구를 바라보면 그 역시 파랗게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자가 살던 2500년 전의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대붕이라는 상상 속의 새를 만들어서 우화의 형식으로 그러한 이치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파랗게 보이는 것은 인간이 공간적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틀에 갇혀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고 명증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 중심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장자의 주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안경은 자신만의 편견이나 아집입니다. 자신만의 안경을 벗어던진 후 편견이나 아집에서 탈출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붕이 제한된 공간을 박차고 나가 구말리 창공으로 날아간 후에야 비로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었듯이 사람은 이성적 사유나 경험적 사유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야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삶을 소풍처럼 즐기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공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도구마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진리를 똑바로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장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고 바람이 두텁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울 수 없다. 세 번째 조건은 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권력욕, 명예욕, 무력과 같은 모든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져야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 삶을 소풍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자의 생각입니다. 장자는 빈 배의 예를 들면서 이런 원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배로 강을 건너는데 빈 배 하나가 떠내려오다가 그 배에 부딪혔다. 그런데 떠내려오던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당장 소리치며 비켜가지 못하겠느냐고 한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다시 소리치고 그래도 듣지 못하면 결국 세 번째 소리를 치는데 그때는 반드시 욕설이 따르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다가 지금 와서 화를 내는 것은 처음에는 배가 비어있고
지금은 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능히 그를 해치겠는가? 장자 사상의 중요한 특징은 인생을 바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일을 권하지 않습니다. 소풍을 권합니다. 소요유에서 소자는 소풍 간다는 뜻이고 요자는 멀리 간다는 뜻이며 유자는 노닌다는 뜻입니다. 즉 소요유는 멀리 소풍 가서 노는 이야기입니다. 소요유는 글자 3개가 모두 책받침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받침변은 원래 착에서 나온 글자인데 착이란 쉬엄쉬엄 갈 착자입니다. 그러니 소요유를 제대로 하려면 내리 3번을 쉬어야 합니다. 갈 때 쉬고 중간에 쉬고 올 때 또 한 번 쉬어야 합니다. 장자의 말처럼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것입니다. 삶을 수단시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알라. 이 삶이라는 여행은 무슨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라는 것이 장자가 소요유 편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